오늘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매우 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범죄 보이스피싱의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 플러스 프라이빗 데이터 플러스 피싱이 혼합된 말로 목소리와 개인정보를 통해 당신을 낚는다는 뜻입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은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을 보면 우체국이나 배달업체 사칭 보이스피싱, 카드 또는 세금이 연체되었다는 보이스피싱, 더 싼 이율로 대출해준다는 보이스피싱, 계좌가 범죄자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정말 지능적이고 종류도 다양한데요. 보이스피싱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원단위, 계좌 잔고까지 신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살면서 내가 가입한 사이트 혹은 대출 및 투자 문의, 무심코 클릭한 광고, 링크 이런 데에서 해킹 및 DB화가 돼서 판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신상 정보가 노출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보이스피싱을 좀 당한 적이 있는데요.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인이 정말 급하게 500만 원가량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1, 2주 있다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땡땡 은행이라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현재 받은 대출 금액과 이율을 상세히 말하면서 고객 신용정보가 훨씬 더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월 얼마씩 이득이다 라고 하며 흔히 말하는 대환 대출을 유도하면서 문자로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실제 은행 어플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은행 직원으로 믿고 어플을 다운받게 되면서 사기가 시작됩니다. 은행 어플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되었으므로 핸드폰이 감염 및 해킹되어 이제부터는 어떤 어플을 들어가든지 어떤 전화를 하든지 모두 그 보이스피싱 범들에게 연결되고 심지어 실제 땡땡은행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범에게 오해가 되게끔 됩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3당사 직원, 보이스피싱 범이죠. 알려준 계좌로 중동상환금을 내게 된 지인은 그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된 건데요. 진짜 정말 치밀하고 무섭지 않나요?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을 돋았습니다. 만약에 저였어도 당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인간 쓰레기들에게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 권유 문자나 무대응 대출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시면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등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후에 저금리 대출을 유도한다면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사칭해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해당 가족 본인 확인이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위에 예방법을 막을 수 없는 보이스피싱도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항상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보이스피싱은 금전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자괴감과 트라우마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만일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입은 지인이 있다면 빠르게 경찰서 112로 신고를 해주시고요. 보이스피싱 신고번호 118로 전화를 하셔서 피해 금액 환급 신청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당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님을 꼭 말해주면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침착하게 신고 대응할 수 있게끔 주변에 꼭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나날이 발전하는 사회 및 경제 첨단 기술을 보면 이 보이스피싱도 그에 맞춰서 발전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저는 항상 사기꾼들이 마음 먹고 사기치면 나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항상 의심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은 마음대로 하세요.